밤마다 허리가 아파 잠을 설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자고 누우면 다리가 저리고 쿡쿡 쑤셔서 자세를 바꿔보다가 결국 밤새 뒤척이며 아침을 맞이한 분들 손 들어보세요. 사실 제가 20년 넘게 척추 건강과 수면 자세를 연구하며 많은 분을 만났는데요. 대부분 자기 전에 한 가지 큰 실수를 반복하고 계시더라고요. 편하다고 생각하는 자세 하나를 매일 똑같이 반복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자세가 편한 게 아니라 몸이 이미 그 자세에 길들여져 있을 뿐이라는 점이에요. 허리는 계속 꺾이고 척추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 몸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뻣뻣한 허리, 저린 다리, 일어나면서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이 반복되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세 하나만 바꿔도 아침마다 뻣뻣하던 허리가 말랑하게 풀리고 저리던 다리 통증도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진호이고 30년 가까이 척추 정렬과 수면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어떤 자세로 주무시는지, 그 자세가 척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관찰하고 분석해왔어요.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은 대부분의 허리 통증은 낮 동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자는 동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하루 8시간 같은 자세로 몸을 방치하면 척추가 어떻게 변할지 상상되시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아팠는지, 그리고 오늘 밤부터 어떻게 자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팁이 아니라 척추를 지키는 생존 전략이에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평소 주무실 때 어떤 자세가 편하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제게 정말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됩니다. 제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몇 달 전부터 아침마다 허리가 뻣뻣하다고 하시더니 결국 다리까지 저려 앉아있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병원도 다녀오셨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엎드려 자는 게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그렇게 주무셨으니까 다른 자세는 상상도 못하신 거예요. 밤새 그 자세로 주무시다가 결국 허리는 굽고 기상할 땐 5분 넘게 몸을 못 펴셨어요. 제가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아버지 자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해 봤는데요. 문제가 뭔지 바로 보이더라고요. 엎드려 주무시니까 허리가 계속 뒤로 꺾여 있고 목도 한쪽으로 돌린 채 몇 시간씩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 하나 바꿔드렸어요. 옆으로 눕고 무릎 사이에 쿠션 하나 끼워드렸더니 며칠 만에 다리 저림이 덜하다고 밤에 덜 깨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실 때 표정부터 달라지셨어요.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요. 그냥 지나치면 평생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영상 끝이면요. 내 허리 무너지는 거 모른 채 계속 그 자세로 주무실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엔 정말 걷기도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제가 연구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이 채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딱 이해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요. 여러분의 수면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75세 이순자님도 비슷한 경우였어요. 밤마다 허리가 아파서 1시간에 한 번씩 깨고 아침에는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 하셨죠. 그분도 리클라이너에서 주무시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리클라이너가 편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척추를 계속 압박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침대로 옮겨서 주무시라고 권해드렸고 베개 높이도 조절해드렸어요. 2주 정도 지나니까 이순자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훨씬 가볍다고요. 그분 목소리가 정말 밝아지셨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몸이 바뀝니다. 근데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돼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방법들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진짜로요. 척추를 망치는 수면 자세부터 제대로 짚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던 위험한 습관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엎드려 자는 습관이에요. 이게 정말 최악의 자세거든요. 엎드려 자면 허리가 뒤로 심하게 꺾이면서 척추관을 계속 압박하게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8달 시간 동안 허리를 뒤로 처친 채 누워 있는 거예요. 목도 문제예요. 엎드려 자려면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야 하잖아요. 그 상태로 몇 시간씩 있으면 경추가 비틀리면서 목뼈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여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뻣뻣하고 돌리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서울대학교 재활의학과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요. 엎드린 자세는 요추의 과신전을 유발해서 신경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허리뼈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 꺾이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디스크에도 무리가 가고 신경도 눌릴 수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68세 한 승자님도 이런 경우였어요. 젊을 때부터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으셨대요. 그땐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아침마다 허리와 목이 뻣뻣해지더래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5분 넘게 침대 모서리를 붙잡고 계셔야 겨우 일어나실 수 있을 정도였대요. 그분한테 옆으로 누워 무릎을 당기는 태아 자세로 바꿔보시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워서 골반이 비틀리지 않도록 해드렸죠. 처음엔 어색하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되시더라고요. 2주 지나서 전화 주셨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가 정말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베개 높이예요. 베개가 낮으면 옆으로 두어도 턱이 들리고 목이 꺾이기 때문에 목과 어깨 높이를 고려해서 베개를 선택하셔야 해요. 옆으로 두었을 때 머리부터 척추까지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적당해요. 혹시 아직도 엎드려 주무시는 분 계신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다리 꼬고 자는 습관이에요.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시는데요. 다리를 꼬고 자면 척추의 좌우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한쪽으로만 계속 체중이 실리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요.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척추도 따라서 휘게 되거든요. 처음엔 느낌이 없어요. 그냥 편하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몇 년씩 이렇게 자시면 골반비 대칭이 고정되고 그러면 한쪽 다리가 더 아프거나 한쪽 허리만 유독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고서를 보면요. 한쪽으로 치우친 수면 자세가 골반의 비대칭을 유발해서 허리 통증을 악화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단순히 통증만 생기는 게 아니라 척추측처럼 척추가 휘너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72세 김수만 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소파에서 낮잠 주무실 때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 주무셨대요. 그런데 최근 들어 한쪽 다리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래요. 걸을 때도 한쪽으로 절뚝거리는 느낌이 들고 계단 오르내릴 때 특히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골반이 기울어져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2cm 정도 높아져 있었대요. 그래서 다리 길이가 달라 보이고 통증도 생긴 거였죠. 오랜 습관이 만든 결과였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워서 좌우 균형을 맞춰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다리를 자연스럽게 벌린 상태로 자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쿠션이 다리가 서로 붙거나 꼬이는 걸 방지해 주거든요.
그런데 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다리를 완전히 쭉 펴면 그것도 요추에 무리가 가요. 다리를 쭉 펴면 허리가 과하게 아치를 그리면서 척추관이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살짝 구부린 상태로 주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완전히 펴지도 말고 너무 많이 구부리지도 말고 자연스럽게 살짝만 굽히는 거예요. 무릎이 15도에서 20도 정도 구부러지는 각도가 적당해요. 이 정도면 허리도 편하고 다리 혈액순환에도 좋아요. 다리 모양 때문에 밤새 불편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너무 푹신한 침대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푹신한 게 편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침대가 푹 꺼지면 허리가 아래로 처지면서 척추가 과하게 꺾이거든요. 특히 메모리 폼 같은 소재는 몸 전체를 감싸는 느낌이라 처음엔 정말 편해요. 근데 문제는요. 몸이 너무 깊이 가라앉으면서 척추가 정상적인 S자 커브를 유지하지 못하게 돼요. 허리 부분만 쏙 빠지면서 아치가 무너지는 거죠. 대한정형통증의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푹신한 매트리스는 척추 정렬의 불균형을 일으켜서 만성 요통 환자의 회복을 지연시킨다고 해요. 편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척추는 계속 나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8시간씩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69세 박인수님이 딱 이런 경우였어요. 새로 고급 침대를 구입하셨대요. 백화점에서 직접 누워보고 테스트도 해보고 샀다고 하시더라고요. 메모리 폼에 푹신하고 정말 좋아 보였다고요. 가격도 꽤 비쌌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자고 일어나니까 오히려 허리가 더 뻐근하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대요. 처음엔 새 침대에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계속 불편하고 오히려 전에 쓰던 오래된 침대가 그리워지더래요. 그래서 매트리스를 중간 정도 단단한 제품으로 교체하셨어요. 처음엔 좀 딱딱하다고 느끼셨는데 일주일 정도 적응하니까 오히려 허리가 훨씬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몸이 너무 깊이 꺼지지 않으니까 척추가 제자리를 유지하는 거죠. 특히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메모리 폼처럼 몸을 감싸는 소재보다는 적당한 탄성이 있는 제품이 훨씬 더 적합해요. 탄성이 있어야 척추를 받쳐주거든요. 너무 푹신하면 받쳐주는 힘이 없어요. 지금 쓰시는 침대 혹시 너무 푹신하지는 않으신가요? 네 번째로 리클라이너에서 자는 습관을 말씀드려야겠어요.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리클라이너를 좋아하시는데요. 이게 낮잠이나 잠깐 쉴 때는 괜찮지만 밤새 주무시기엔 정말 안 좋아요. 리클라이너는 애초에 수면을 위해 설계된 게 아니거든요. 영화 보거나 책 읽을 때 편하게 앉아 있으라고 만든 거예요. 장시간 사용하면 척추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져요. 특히 허리 부분이 의자 모양에 맞춰서 계속 굽은 상태로 있게 되거든요. 노인건강연구소 자료를 보면요. 리클라이너에서 장시간 잘 때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평균 2배나 높게 측정됐대요. 2배예요. 2배, 같은 시간을 자도 척추는 2배로 힘들어하는 거죠. 74세 조경민 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리클라이너에서 낮잠 자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편하다고 느끼셨대요. TV 보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가끔은 밤에도 침대까지 가기 귀찮아서 리클라이너에서 그냥 주무실 때도 있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허리가 찌릿하게 아프기 시작하더래요. 걸을 때도 허리를 완전히 못 펴시겠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까지 저려 오더래요.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깐 척추 협착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는 거였죠. 그 뒤로는 리클라이너 사용을 확 줄이시고 침대에서 주무시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 습관이 안 되셔서 힘들어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적응이 되시더라고요. 지금은 리클라이너는 TV 볼 때만 잠깐 앉으시고 수면은 무조건 침대에서 하신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만약 침대가 불편해서 리클라이너를 찾으시는 거라면 침대 환경부터 점검하셔야 해요. 베개 높이는 맞는지 매트리스는 적당한지 먼저 확인하고 조절하시는 게 순서예요. 침대를 제대로 세팅하면 리클라이너보다 훨씬 편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혹시 리클라이너에서 자다가 허리 더 안 좋아지신 분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낮은 베개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베개가 낮으면 목이 꺾이고 머리가 아래로 처지면서 척추 정렬이 완전히 무너져요. 많은 분들이 낮은 베개가 건강에 좋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베개가 낮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머리 무게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해요. 성인 머리 무게가 대략 5kg에서 6kg 정도 되거든요. 이 무게를 베개가 받쳐주지 못하면 목 근육이 밤새 긴장 상태로 있게 돼요. 척추 건강 연구의 발표를 보면요. 수면 중에 머리 높이와 척추각도 불균형이 생기면 경추와 요추 모두의 긴장을 유발한다고 해요. 목만 문제가 아니라 허리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척추는 하나로 연결돼 있으니까 한 부분이 틀어지면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73세 이예수님도 이런 실수를 하셨어요. 얇은 베개가 몸에 좋다고 들으셔서 낮은 베개로 바꾸셨대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목이 뻣뻣하고 어깨에 통증까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밤에 자다가 어깨가 결려서 자주 깨신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을 돌리기가 힘들고 고개를 숙이거나 들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더래요. 두통도 자주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목에서 시작된 문제가 머리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베개를 다시 조절했어요. 목에서 어깨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옆으로 누웠을 때 머리가 기울어지지 않는 높이로 맞췄죠. 대략 10cm 정도 높이였어요. 며칠 지나니까 목도 편하고 어깨 통증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베개는 너무 낮아도 문제고 너무 높아도 문제예요. 중요한 건 머리 높이가 아니라 목의 각도를 맞추는 거예요. 목뼈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게 핵심이죠. 경추에는 원래 시자 모양의 곡선이 있거든요. 이 곡선을 유지해줘야 목이 편해요. 혹시 지금 쓰고 계시는 베개 높이 제대로 맞췄나요? 이런 5가지 습관들이 바로 여러분의 척추를 조용히 망치고 있는 위험 요소들이에요.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 반복되면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몇 개월, 몇 년 쌓이면 돌이키기 힘든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는 반대로요. 척추에 도움이 되는 수면 자세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태아 자세는 정말 효과적인 수면 방법이에요.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고 자는 자세인데요. 이렇게 자면 척추의 압력이 확 줄어들고 신경 자극도 완화돼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리는 건데 너무 많이 당기지는 마세요. 편안한 정도로만 굽혀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몸의 정렬이에요. 몸이 앞으로 쏠리거나 뒤로 넘어가지 않게 중심을 잘 잡으셔야 해요.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받쳐주기 때문이에요. 쿠션 없이 그냥 옆으로 놓으면 위쪽 다리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골반이 비틀리거든요. 고관절도 자연스럽게 굽혀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펴도 안 좋고 너무 굽혀도 안 좋으니까 편안한 각도를 찾주시면 돼요.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는데 며칠 연습하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오늘 밤이 자제로 한번 시도해 보실래요? 두 번째는 바로 놓을 때 무릎 아래와 배에 받치는 방법이에요. 이건 특히 허리가 바닥에서 뜨는 분들한테 정말 효과적이에요. 허리 아치가 심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방법 쓰시면 좋아요. 무릎 아래에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넣으면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면서 허리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허리가 평평하게 바닥에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곡선이 유지되는 게 더 좋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베개가 너무 높으면 오히려 무릎과 고관절에 부담이 가요. 그래서 적당한 높이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대략 무릎이 10도에서 15도 정도 구부러지는 높이가 적당해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요. 처음엔 얇은 베개로 시작해보시고 편한지 확인해보세요. 너무 낮으면 조금씩 높여가면서 본인한테 맞는 높이를 찾으시면 돼요. 허리가 바닥에서 붕 떠있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세 번째로 허리에 얇은 수건 받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간 허리 아치가 많이 들떠있는 분들한테 필요한 보완책이에요. 바로 누웠을 때 허리 뒤쪽에 공간이 많이 생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땐 수건을 돌돌 말아서 허리 뒤쪽 공간을 부드럽게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허리가 공중에 떠있지 않고 지지를 받으니까 훨씬 편해요. 근데 여기서도 주의하실 게 있어요. 두꺼운 수건은 절대 안 돼요. 오히려 허리를 더 꺾이게 만들거든요. 얇고 탄탄한 재질이 수걸이 가장 좋아요. 너무 푹신하지 않은 게 중요해요. 지지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수건 굵기는 본인 허리 곡선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손가락 2개 정도 굵기면 적당해요. 너무 두껍게 말면 오히려 불편하실 거예요. 수건 하나로 편안함 느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번째는 어깨 높이에 맞춰 베개를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머리 높이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목과 어깨 라인의 각도예요. 옆으로 누웠을 때 머리부터 척추까지 일직선이 되어야 해요. 베개가 낮으면 목이 아래로 꺾이면서 경추에 부담이 가요. 반대로 너무 높으면 머리가 앞으로 쏠리면서 목뼈가 과하게 굽어져요. 둘 다 좋지 않죠. 그래서 정확한 높이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요. 옆으로 누워서 가족분께 봐달라고 하세요. 머리가 기울어지지 않고 척추와 일직선을 이루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혼자 계시면 거울로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베개가 맞지 않으면 교체하시거나 수건을 더 떼서 높이를 조절해 보세요. 요즘은 높이 조절이 가능한 베개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제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 베개 높이 딱 맞는지 다시 확인해 보셨나요? 5번째는 수면 중를 바쁠 때 천천히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중요한데요. 갑자기 자세를 확 바꾸면 근육이 놀라고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조심하셔야 해요. 기존에 하시던 자세가 있으시면 그걸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씩 줄여가면서 새로운 자세에 적응하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몸이 새로운 자세를 기억하고 편하게 느끼려면 최소 2주 정도는 걸려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낮잠부터 새로운 자세를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낮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새로운 자세로 누워서 연습해 보세요. 밤에 갑자기 바꾸는 것보다 훨씬 적응이 빨라요. 처음엔 불편하실 수 있어요. 평생 해오던 자세가 아니니까요.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시도해 보세요. 일주일만 참고하시면 몸이 점점 적응하기 시작해요. 2주 지나면 오히려 이 자세가 더 편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밤에 재다가 무의식적으로 예전 자세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시 새로운 자세로 돌아가시면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새로운 자세를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질 거예요. 하루에 10분 정도 자세 바꿔 보실 용이 있으신가요? 6번째로 침대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자세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침대 옆에 물건이 많으면 몸을 비틀어서 뻗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나 안경을 침대 반대편에 두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을 비틀어서 손을 뻗게 되죠. 이런 작은 동작이 반복되면 척추에 무리가 와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실 때 그런 동작을 하시면 굳어있던 근육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은 손 닿기 쉬운 곳에 두세요. 물컵, 안경, 핸드폰 같은 거요. 몸을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다 할 수 있는 위치가 좋아요. 침대 바로 옆에 테이블에 정리해 두시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침대 높이도 중요해요. 너무 낮으면 일어날 때 허리에 부담이 가고 너무 높으면 올라갈 때 불편하잖아요. 앉았을 때 발이 바닥에 편하게 닿는 높이가 적당해요. 무릎이 90도 정도 구부러지는 높이요. 조명도 신경 쓰셔야 해요. 밤에 화장실 가실 때 어두우면 몸을 비긋할 수 있거든요. 은은한 야간 조명을 켜놓으시면 안전하게 움직이실 수 있어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척추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7번째로 잠들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이에요. 하루 종일 긴장했던 근육을 풀어주면 훨씬 편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겼다 폈다 하는 동작이요. 이게 허리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줘요. 한쪽씩 10초 정도 당기고 있다가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양쪽 다 해보시고요. 목 스트레칭도 좋아요. 누워서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려보세요. 목이 뻣뻣하신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근데 너무 무리하게 돌리시면 안 돼요. 편안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세요. 발목도 돌려주시고 팔도 가볍게 뻗었다 당겼다 해보세요.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주무시면 잠도 더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훨씬 가뿐해요. 8번째로 기상 후 바로 일어나지 않는 습관을 들으셔야 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사실은 척추한테 충격이에요. 밤새 휴식하던 근육과 인대가 갑자기 활동 모드로 바뀌면서 부담을 받거든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요. 눈을 뜨시면 침대에서 2분에서 3분 정도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세요. 손가락, 발가락부터 움직이시고 팔다리를 천천히 펴보세요. 목도 좌우로 돌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돌아 누워서 일어나세요. 절대 허리부터 들어 올리면 안 돼요.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리면서 손으로 몸을 밀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허리에 부담이 훨씬 덜해요. 일어나서도 바로 걷지 마시고 침대에 앉아서 30초 정도 기다리세요. 혈압도 안정되고 몸도 깨어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특히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은 꼭 지키셔야 해요. 침대에서 일어나실 때 허리를 숙이지 마세요. 상체를 곧게 세우고 다리 힘으로 일어나시는 게 좋아요. 손으로 침대를 짚고 일어나시면 더 안전해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매일 반복되면 척추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이렇게 8가지 실천법을 다 말씀드렸는데요.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몸은 정직해요. 편하고 좋은 방법은 금방 느껴지실 거예요.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보신 내용보다 간단하죠? 잠자는 자세 하나 바꿨을 뿐인데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분해질 수 있다는 거. 이건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경험하신 변화예요. 제가 30년 가까이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는데요. 대부분이 자세만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고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은 엎드려 자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고 푹신한 침대가 최고라고 믿고 리클라이너에 기대 잠드는 게 일상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척추를 조용히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었을 뿐이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요. 태아 자세로 옆으로 누워 주무시고 무릎 사이에 쿠션 하나 끼워주시고 무릎 아래에 베개 받치고 허리에 얇은 수건으로 지지해주는 것 이내 가지만 기억하셔도 척추와 골반의 부담이 확 줄어들어요. 그리고 베개 높이는 꼭 본인 어깨 높이에 맞추시고 침대는 중간 정도 단단한 걸로 선택하시고 리클라이너는 잠깐의 휴식용으로만 사용하세요. 이것들이 바로 척추 건강의 기본이에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침마다 뻣뻣한 허리, 저린 다리 일어날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 심하면 척추 협착이나 디스크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요. 걷기도 힘들어지고 일상생활 자체가 고통이 되는 거죠. 근데 제대로 관리하면요. 아침에 눈 뜰 때 몸이 가벼워요. 허리가 뻣뻣하지 않고 다리도 저리지 않아요. 밤에도 통증 때문에 깨지 않고 푹 주무실 수 있어요. 낮 동안 활동할 때도 허리 걱정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자세 하나로 바뀌는 일상이에요. 거창한 치료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 밤부터 자세만 바꾸시면 돼요. 쿠션 하나, 수건 하나면 충분해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고르신다면 태아 자세로 옆으로 누워 주무시는 거예요. 무릎 사이에 쿠션만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들어도 척추 부담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처음엔 어색하실 거예요. 평생 다른 자세로 주무셨으니까요. 근데 일주일만 참고해보세요. 몸이 새로운 자세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편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바뀌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2분에서 3분 정도 침대에서 가볍게 몸을 풀어주세요. 옆으로 돌아 누워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 작은 습관이 하루를 바꿔 놓을 거예요. 베개 높이도 점검해 보세요. 옆으로 누웠을 때 머리가 기울어지지 않고 척추와 일직선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가족분께 부탁해 확인할 수도 있어요. 침대가 너무 푹신하다면 매트리스 교체를 고려하세요. 당장 어렵다면 단단한 패드를 깔아도 좋아요. 조금만 단단해져도 척추 정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리클라이너에서 주무시는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끊으세요. 낮잠도 가능하면 침대에서 주무시고 리클라이너는 TV 시청이나 독서할 때만 잠깐 사용하세요. 이런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척추를 지켜줍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매일 8시간씩 반복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몇 달 후 오늘의 선택이 감사하게 느껴질 거예요. 제가 연구하며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어르신들이 다시 찾아와 좋아졌다고 말하실 때예요. 밤에 푹 자고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허리 걱정 없이 산책 나가신다고 할 때 정말 뿌듯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첫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 밤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작은 시도가 내일 아침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바꿔 놓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허리 통증을 줄이는 하루 3분 아침 스트레칭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침대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로 매일 실천하면 허리가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올게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평소 어떤 자세로 주무시는지, 오늘 영상 보고 어떤 자세부터 시도할 건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변화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아픈 분, 밤에 자주 깨시는 분, 다리가 저려 불편한 분 모두 오늘부터 자세를 점검하세요. 일주일만 실천하고 댓글로 후기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은 정말 소중합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온 이유도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이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작은 변화로 큰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